심화반 토요 심화반과 일요 S별 맡고 있는 김정진입니다. 예. 2교시 문제 어땠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번 시험 문제는요. 시험 문제는 쉬웠어요. 예. 문제는 쉬웠는데 답이 어려워. 예. 문제 딱 보면은 다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이상한 문제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가 어떤 뭐 전기 문제라든지 위험물 나오면 좀 어려운데 사실 보면 문제는 쉬웠는데 답이 좀 쓰다가 자꾸 이거 쓰다가 저거 쓰다가 좀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몇 개 문제 좀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이건 좀 푸셨죠? 이거는 벌써 최근에 한 2번 나온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그 화재공학 원론에 보면 이게 있는데 유도를 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지금 얘가 지금 위로 지금 상승을 하는데 유체가 왜 움직인다? 예? 예, 이것 때문이죠. 압력차. 그 4교시에 나오는 건 뭡니까? 연기의 유동도. 연기가 왜 움직여요? 압력차 때문에. 압력차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로 A 마이너스 로의 GH. 유도도 좀 할 줄 아셔야죠. 어떻게 유도하죠? 얘가 지금 뜨거운 거고 얘는 차가운 거죠. 그러면 이 지점과 이 지점에 뭐가 있습니까? 압력차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 지점이 PA면은 어떻게 압력 구하죠? 전체 대기압에서 그렇죠. 전체 대기압에서 뭘 뺀다? 요만큼을 빼요. 그렇죠. 요만큼은 로 GH고 이 지점은 똑같죠. 전체 대기압에서 PB는 전체 대기압에서 뭘 뺀다? 로 A GH. 그래서 빼면은 이런 식이 나오죠. 왜? 얘는 이제 없어지고 얘가 달려트니까. 그렇죠. 일단 이 식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V는 이제 4교시에 이제 나오는 거죠. EG H. H는 감마분의 델타 P. 그렇죠. 그래서 식이 얘가 얘가 뭐예요? 로고 델타 P. 그래서 여기다가 얘 넣으면은 지금 교정 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얘는 소방에서 엄청 많이 나온 식이에요. 그렇죠. 예. 이 식이 나온 게 그 이제 4교시 나오는 거 뭐죠? 이제 베로의 방정식 이용해서 푸는데 그건 이제 빼먹은 일단 중요한 거는 소방에서 적어 볼 때는 한 10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써먹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일단 이 식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가 지금 뭐죠? 공기고 지금 얘는 지금 주성분이 뭐예요? 여기에 주성분. 얘도 공기죠. 왜? 우리가 연기 그러면은 연기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연소 생성물과 유익 공기에 그렇죠. 근데 양으로 따지면은 대부분 다 뭐다? 대부분 다 뭡니까? 유익 공기. 그래서 우리가 연기 발생량 할 때는 결국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얘도 공기고 얘도 공기예요. 근데 얘는 차가운 공기, 얘는 뜨거운 공기. 그러니까 이 식 그냥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에서 지금 가스가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렇죠. 가스 상승. 우리가 풀파이어 보시면은 풀파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가 뭐죠? 풀파이어에서 혹시 그 액면 하강 속도라고 혹시 액면 하강 속도 식이 혹시 어떻게 이게 지금 y인데 y 곱하기 밀도한 게 뭐죠? 액면 하강 속도의 그 어떤 그 가연성 액체의 밀도 곱하면은 얘가 뭐예요? 얘가 지금 뭡니까? 연소 속도. 우리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좀 이따 이제 3교시 1번 문제인데 열 방출율이죠. 열 방출율 구하려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얘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밀도는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고정이니까 우리가 얘만 알면 결국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다? 얘 알 수가 있다.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어떤 이렇게 액체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 근데 지금 얘는 지금 뭐예요? 문제가 여기서 지금 이 액체가 기체가 돼서
뭐죠? 상승하는 거. 지금 이 밀도는 얘는 뭐예요? 밀도 지금 액체의 밀도인데 지금은 기체가 상승하니까 이 밀도가 뭐예요? 뭐의 밀도입니까? 가연성 어떤 기체, 가연성 기체의 밀도죠. 문제에서 얘가 지금 공기의 2배니까 약 얼마예요? 2.4 kg per 루베 삼승 또는 2,400g이죠. 그래서 얘 주고 그다음에 얘는 문제 안 좋은데 얘가 약 55 교재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y가 나와요, y가. 이 y 구하고 얘도 지금 뭐예요? 상승 속도고 얘도 지금 뭡니까? 뭐죠? 상승 속도. 이 식을 다시 써보면요, v는 이 로분의 로 a 마이너스 로gh인데 우리가 로 t가 얼마예요? 약 이거 353. 353. 그러면은 로 대신에 우리가 다 t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를 약 뭐 한 20도 정도, 내부를 약 300도로 보면은 속도가 약, 그래서 이 속도하고 이 속도 비교해 봤더니 이 속도가 약 몇 배다? 약 200배 정도다. 그렇죠, 이 문제. 최근에 한 3년 동안에 벌써 한 3번 나온 문제인데, 우리 화재공학 원론을 보면은 얘를 어떻게 유도를 합니까? 뭐 mg 2분의 1 mv 제곱하고 mgh로 유도를 해요, 그렇죠? 그건 저는 그건 너무 좀 어려워. 얘가 훨씬 더 쉽고 써먹을 때가 많아요. 써먹을 때가. 우리가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교시 나오지만 연기의 유동이죠. 연기의 유동을 우리가 왜 막아야 됩니까? 화재가 났을 때 이 화재실에서 사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사망 원인이 뭡니까? 연기가 어디로 움직여서. 그거 이제 뭐 4교시 배우실 텐데, 일단 얘는 좀 유도를 좀 한번 해보세요. 눈을 볼 때는 되게 쉬운데 막상 해보면은 자꾸 막혀요. 막혀. 한번 봐주시고. 뭐 1번 문제는 이 정도로 봐주시고, 여기 이제 한번 저는 아주 뭐 간단하게. 복사인의 정의 실제 방사율 온도인데요. 사실 뭐 기사 문제예요, 그렇죠? 뭐 이제 뭐 복사인의 정의는 이제 이제 광전 뭐죠? 광입자 또는 뭐 전자기파의 이동인데 뭐 특징이 뭡니까? 매질이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뭐예요? 뭐죠? 직진. 그래서 우리가 복사 에너지는 이름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대신에 또 이게 또 어디 나옵니까? 또 뭐와 연결이 됩니까? 불꽃 감지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불꽃 감지기는 눈에 보여야 돼요, 그렇죠? 보여야 돼. 연기 감지기는 저희가 안 보여도 돼. 왜 이렇게 떠서 오는데 복사 에너지는 뭐예요? 직진,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고. 이제 온도는 뭐 이 식은 다 아실 텐데 중요한 게 이거죠. 방사율. 여기 지금 식을 보시면요. 지금 시그마 T의 사승이라는 게 지금 뭡니까? 내가 보낼 수 있는 최대 어떤 그 에너지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 보내는 건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입시론. 즉 내가 얼마나 보내느냐. 자, 이 얼마나 보내느냐. 근데 일단 여기 중요한 개념이요. 우리가 복사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보내려면요, 일단 뭘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복사를 하려면은 내가 일단 몸의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즉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해요. 흡수가. 얼마나 지금 화염이 있는데 얘가 복사하려면은 이 내에서 나온 에너지, 열을 갖다가 내가 얼마나 많이 흡수하느냐. 가장 많이 흡수하는 물질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CO2, H2O.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검댕이, 영어로 슈트. 우리가 슈트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열을 잘 보내느냐. 우리 수소 있죠? 알코올 손 이렇게 손 대면 알코올 램프 있죠? 손 대면 어때요? 별로 안 뜨거워요. 왜? 얘는 대부분 다 열을 다 뭘로 보내니까 위로 보내요. 즉 뭘로 보냅니까? 대류로.
옆으로는 열이 잘 안 와요. 왜? 알코올이 어떤 색깔이에요? 화염이 되게 밝아요. 예, 환해. 좀 이렇게 그러니까 흰색이죠, 흰색.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온도보다는 얘가 중요하죠. 예, 얘가 중요해요. 얼마나 내가 많이 흡수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뭐가 많이 나와야 되느냐? 검댕이가 많이 나오느냐. 64회인가 5회인가 그때 한 몇 번 나왔는데 알코올 화재와 휘발유 화재가 있는데 휘발유 화재가 더 위험하다고 해요. 왜? 우리가 어떤 화재가 났어요. 큰 화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드럼통 뭐 풀파이어인데 풀파이어에서 화재가 났을 때 야, 얘가 위험하지 않아. 우리가 뭘로 판단을 합니까? 오는 복사열이 얼마나 많느냐. 얼마나 양이 많냐. 복사 에너지를 많이 주면 줄수록 어떻다? 얘가 더 나쁜 놈, 위험한 놈이죠. 그럼 이렇게 주는 능력, 즉 이 방사율은 뭐 관계가 있다? 이 가연물이 일단은 뭘로 돼 있느냐? 알코올과 휘발유가 있는데 알코올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 그리고 뭘 많이 만들기 때문에 슈트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슈트라는 특징이 뭐냐면 얘가 열을 많이 흡수해요. 흡수하니까 이제 뭘 한다? 방사하죠, 방사. 그래서 혹시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입실론은 1-2의 -KL 한번 이렇게 보신 적은 한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책에 어디서 많이 눈에 좀 익은 식이에요, 그렇죠? 얘가 뭐예요? 2의 -KL 승. 얘를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제 그때 얘를 뭐라 부르냐? 이거 뭐야? 투가율이야. 투가율. 이게 좀 투가율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I 제로분의 아무것도 없을 때 온 것분에 뭐가 있을 때 온 거예요, 그렇죠? 얘가 뭐예요? 투가율. 자, 화염이 있는데. 얘는 어떤 에너지를 갖다가요. 얘는 흡수 아니면 다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체가 있는데 이렇게 복사 갔다 왔어요. 얘는 흡수 아니면 다 뭡니까? 투가 아닌가? 투가? 얘가 지금 뭐예요? 투가 유래. 그러니까 1에서 뺀 게 그럼 뭐예요? 내가 어떤 기체인데 복사가 왔어요. 흡수 아니면 다 뭐예요? 투가예요. 그러면 전체에서 투가를 뺀 게 얘가 지금 뭐예요? 흡수예요, 이게 흡수. 흡수 니콜을 뭐다? 방사율이다, 그렇죠? 이 복사는 사실 소방에서는 가장 어떤 중요한 개념이죠. 왜? 우리 소방의 피해가 대부분 다 뭐기 때문에 복사예요, 그렇죠? 사실 이 문제 가장 중요한 게 이까지 있으면요. 물론 지금 물어보기는 정의, 방사율, 온도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그 소방 시험, 그러니까 어떤 소방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왜? 자꾸 시험, 물론 이제 1교시 같은 경우 2, 3, 4교시는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데? 복사 에너지. 왜입니까? 화재가 크고 작은 건 우리는 관심이 없어.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열을 복사 에너지를 내가 얼마나 많이 받느냐. 지금 이까지는 지금 뭐예요? 얘가 지금 입실론 시그마 T 사승은 얘는 지금 뭡니까? 열을 주는 거죠, 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열을 받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까지 물어봤지만은 우리는 이제 뭐까지 가야 됩니까?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형태 계수, 형상 계수. 그걸 안 물어봐도 언급해야 돼. 왜? 우리는 그러니까 소방이잖아, 소방에서 어떤 화재가 났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열을 많이 받느냐. 열 많이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뛰어야죠. 왜? 복사 에너지는 어떠니까?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니까. 당연히 얘도 언급해줘야 돼. 형상계수, 형태계수. 형태계수 가장 중요한 인자가 뭐예요? 거리. 그렇죠, 거리.
두 번째는 거리하고 두 번째는 받는 면의 표면 상태. 표면 상태. 내가 지금 반짝이는 물질이야. 어떤 그 금속재 반짝이는 물질. 그러면은 뭐가 줄어듭니까? 내가 받는 양이 줄어요. 방화복을 그래서 우리가 뭘로 만듭니까? 투명한 반짝이는 금속 재질 그런 걸 딱 깔아줘요. 왜? 뭘 많이 시킵니까? 반사를 많이 시키니까. 그럼 내가 흡수량이 줄어. 그러니까 내가 열이 안 올라가. 예. 당연히 이 연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얘는 지금 어떤 이제 이론 문제겠죠. 이론 문제. 예, 이론 문제. 이론 문제가 나왔으면은 결론은 뭐예요? 법규 얘기죠. 법규 얘기를. 우리 어떤 법규가 있는데 법규의 그 법규의 이유가 뭐다? 이것 때문이다. 우리가 뛰는 게 있죠. 우리가 뭐 이격거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뛰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좀 전문 용어로 안전거리까지 언급을 해줘야지. 안전거리까지. 그 시험 볼 때 보면 너무 내가 이거 외운 건데 박수 치는데 그러면은 쓰긴 잘 썼는데 점수는 잘 안 나. 왜? 내가 썼으면은 예, 남도 써요, 그렇죠? 예. 보통 나만 쓰는 답안지는 없다고 보시면 돼. 저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론 얘기가 나오면은 결론은 뭐예요? 거기 관련된 법규. 안전거리 내가 수치는 기억 안 나지 뭐 5m, 10m 있는데 최소한 언급을 해줘야죠. 왜 우리가 그런 법규가 필요한지 물어보기는 지금 여기서 끝났거든요. 예, 끝났는데 도중에 뭔가 형태 계수, 형상 계수와 마지막에 법규까지는 언급을 해줘야 돼요. 남하고 똑같이 써서는 예, 그렇죠. 이게 그 보통 한 500명 정도 시험 보시는데 한 10명 정도 50대 1이에요. 그렇죠. 50대 1이면은 예. 남들로 쓴 건 다 쓰고 한 줄 단어 하나 이제 더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외워쓰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제 봐야 돼. 얘를 문제 보면은 이걸 우리가 왜 하지? 복사 에너지 줄이려고. 가장 방법이 내가 띄우든지 뭐 가운데 뭐 벽을 설치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뭐 이런 뭐 문제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문제 보는 법이죠. 법. 예. 사실 문제는 뭐랄까 뭐 답은 간단해요. 그렇죠. 예. 얼마나 내가 그까지 시험이 생각나는지 시험장에서 평상시 알아도 시험장에 가면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전날은 좀 푹 주무세요. 괜히 새벽 2시까지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푹 주무시고 공부량은 다 비슷해요. 근데 그날 얼마 기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렇죠. 예. 자, 3번 문제는 그냥 그 법규만 봐주시고요. 저도 좀 어렵네요, 이 문제. 이게 그 소방시설, 뭐 소방공사, 뭐 감리 실무 그 나오는 거거든요. 봐주시고 미분모 소화 설비의 배관 마찰 손실 계산 방법. 그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예, 정말 어려운 문제. 제가 수업 중에 저 계속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스프링클러와 미분모 소화 설비의 어떤 이런 계산할 때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달시고 두 번째가 달시고 두 번째가 동합을 고려해야 된다. 동합 고려해야 된다. 그 두 가지. 그 이제 어떤 분 이제 시험 본날 저 물어봤어요. 당연히 이거 저렇게 쓴 줄 알았어. 딱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안 잡았대. 왜요? 그랬더니 달시는 기억이 나는데 동합이 기억이 안 나더래. 그래서 저거 좀 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저 수업 중에 계속 좀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저도 시험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거는 이게 좀 복잡해요. 일단 보시면은 첫 번째 일단 우리가 그 손실 계산 마찰 손실 계산할 때 우리는 일단은 유체는 이식이 기본이죠. 이게 달치식이. 근데 우리는 이제 뭘 씁니까? 얘를 써요. 그렇죠. 예. 하젠과 윌리엄스가 뭐 하던 분이다? 제가 설명 들었는데 뭐 하던 분이다? 이렇게 수도관 까는 분이에요. 수도관 까는 분. 물론 직접 까지 않고 이렇게 뭐죠? 시빌 엔지니어. 예. 이 사람들은 수도 배관, 그러니까 상수도 엔지니어예요. 이식을 안 쓰고 이식을 왜 쓰냐면은 이식이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마찰 손실 계수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씁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특징이 뭐예요? 우리 그냥 수도 배관 특징. 속도도 빠르지 않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냥 순수한 물이고 온도도 그냥 일반적인 물이죠. 일반적인 물. 그러니까 얘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속도도 빠르지 않고 순수한 물이고 그냥 온도도 일정한데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클러는 이런데 문제가 미음물은 얘를 못 써요. 왜? 미음물은 아까 그 원장님이 속도가 느렸는데 속도가 빨라요. 예,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미음물에는 우리가 자꾸 뭘 이렇게 섞어요. 섞어. 뭘 섞기도 하고 속도가 빨라서 기본적으로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써야 돼요. 얘를 못 써. 저번 시험 문제가 뭐였습니까? 저번 111회인가 112회인가 소방시설 배관에서의 마찰 계산 방법 똑같은 거 물어봤어요. 그렇죠? 답이 뭐예요? 달치는 미음무, 화재는 스프링클러예요. 그냥 그게 그냥 답이에요. 답. 그렇죠? 비슷한 문제고 비슷한 문제. 첫 번째는 계산식이 뭐다? 얘를 써야 된다. 물론 속도가 느린 경우, 즉 어떤 경우? 저압인 경우에는 얘가 가능해요. 그건 뭐죠? 예외죠, 예외. 예. 원칙은 뭐다? 얘를 써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손실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그 변수 중에서 우리가 얘를 알아야 돼요. Q. 유량이 나야만 뭐가 나옵니까? 손실이 나와요, 손실이. 이게 좀 어려운데. 우리가 그 스프링클러 보면 우리가 뭐랄까 동압을 어때요? 우리 스프링클러에서 동압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무시. 동압을 무시할 수 있는. 동압을 무시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합니까? 네? 예, 유량이 많아져요. 왜?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이게 배관인데요. 이게 지금 말단이고 세 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뭐 1kg 딱 계산하 그렇죠? 1kg. 그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여기에 손실 계산해요. 뭐 만약 0.5다. 그럼 여기 압력이 얼마예요? 1.5를 넣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Q는 K 루트 P 할 때 여기다가 얼마 씁니까? 1.5를 넣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물은 1.5가 나옵니까? 압력이? 안 나와요. 왜? 압력이 1.5인데 일부는 이렇게 밀어내고 얘가 지금 뭐예요? 정압이고 그다음에 일부는 물을 1로 밀어줘요. 실제가 내가 계산은 1.5인데 실제는 약 한 1.3 정도. 그럼 0.2는 어디로 갔습니까? 0.2는 뭐죠? 동압. 그러니까 얘는 물을 못 내보내. 그래서 원래 정확한 값은 만약에 이러면은 Q는 K의 루트 1.3이 원래 뭐죠? 이게 정확한 값. 근데 나는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해요. 1.5도. 왜? 얘가 지금 뭐가 더 많습니까? 양이 더 많아요. 정확한 구조는 수리 계산이나 규약 배관 방식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수리 계산이나 규약 배관 방식이나 수리 계산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 수원 계산 하려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수원 계산 하려고. 그래서 NLP 코드를 딱 보면요. 규약 배관 방식과 수리 계산 방식이 어디 있느냐? 수원 위에 있어요. 수원 위에. 국내도 지금 수리 계산 얘기 몇 번 나오는데 맨 처음 수리 계산이 어디 나옵니까? 그 용어가 화전지 기준에서 스프링클러 제4조. 제4조 나와요. 4조. 4조가 뭐죠? 수원이에요. 수원. 4조 보면 1번은 뭐예요? 폐쇄형 헤드. 어떻게 쭉 하라고. 2번이 뭐예요? 개방형 헤드. 근데 30개 이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나왔습니까? 수리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위에 게 지금 규약 배관 방식이고 지금 밑에 게 뭐예요? 예, 수리계산. 목적은 뭐다? 수선 계산하려고. 근데 내가 지금 얘로 했는데 어느 게 더 물량이 더 많아요? 이게 더 많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지금 동압을 계산했습니까? 동압 고려했어요? 고려? 안 했어요. 얘가 지금 뭐죠? 동압 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얘는 동압을 고려 또는 계산한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 왜 어렵냐면은 여기서 동압을 고려 계산한 게 왜 우리가 전압은 뭐니까 정압 플러스 동압인데 그러면 동압을 고려한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우리가 Q는 K 루트 P에서 이 P의 압력은 원래 원칙이 뭐예요? 원칙적으로 이 압력은 원칙적으로
말단 제곱은 다 물 나오는 게 지금 뭐가 나오는 겁니까? 물 나오도 힘쓰는 압력이 뭐예요? 정압이죠, 정압. 정압이에요. 정압.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정확해. 근데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괜찮아. 왜? 화재 안전 기준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내가 물량을 많이 저장하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죠. 아니 내가 지금 물량을 많이 저장하겠다는데 국가에서 야 물량 너무 많이 저장하지 마 그럴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압력이 원래는 뭐다? 정압의 정압. 이게 지금 찍고 있어서 좀 곤란한 얘기인데 우리가 스프링클러 책 보면요. 전압은 정압 플러스 동압이라고 쓴 책이 있고 그다음에 정압은 전압 마이너스 동압 이렇게 쓴 책이 있어요. 스프링클러 책을 NF에는요 100%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왜? 주인이 뭐니까? 말단 빼놓고는 다 정압이니까. 가끔 책에 이렇게 쓰신 책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수업 중에는 뭐라 얘기하는데 그냥 얘는 일단 조금 물음표예요. 그렇죠? 우리가 동압을 고려하면 할수록 어떻다? 내가 동압을 계산하면은 물량은 작아져요. 즉 정확한 압력. 그러니까 무시할 사람은 무시하고, 그렇죠? 당연히 물량이 많으면 땅도 더 PPI 될 테고, 그다음에 펌프도 더 커지겠죠. 예. 이게 스프링클러예요. 근데 미분은 동압을 고려 또는 계산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잠깐 미분무는 그러니까 미분무에서는 동압을 계산을 하래. 그러니까 즉 내가 물량을 많이 저장하고 싶어도 저장하지 못하게. 웃긴 놈이에요, 그렇죠? 아니 내가 물량 많이 저장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할까요? 지금부터가 어려워요. 지금부터가. 자, 스프링클러와 미분무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요. 일단 소화 원리에서. 스프링클러는 뭐예요? 소화 원리가 대충 이렇게 적시는 거. 그러니까 나오는 압력이 3kg든 5kg든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 압력 이상만 되면은 적시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미분무는 소화 원리가 일단은 복잡해. 그렇잖아요. 뭐 기상냉각, 질식, 뭐 적심, 뭐 복쇄열 차단, 뭐 운동 엄청 복잡해요. 네. 하여튼 복잡한데 그 소화 원리의 가장 중요한 인자가 뭐다? 물 입자 크기야 크기. 미분무는 가장 중요한 거죠. 물 입자 크기. 물 입자 크기에 따라서 소화 효과가 달라져요. 그렇죠? 달라져. 그러면 물 입자 크기는 뭐에 영향을 받느냐? 뭐에 영향을 받는다? 없네. 그 책에 보면 나왔죠. 물 입자 크기는 압력의 3분의 1승. 압력이 일단 반비례.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어떤 얘가 지금 정확해야 돼. 입자 크기가 왜? 입자 크기에 따라서 소화가 다 다르니까. 얘가 정확하려면 뭐가 정확해야 됩니까? 압력이 정확해야 돼요. 압력이 정확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물방 크기가 나와. 우리가 원하는 물방 크기가 안 나와 버리면은 미분무는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누가 시험 문제를 내셨는지 모르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 저는 한 5년 있다가 나올 줄 알았어. 예, 5년 있다가 나올 줄 알았어. 이걸 풀려면은 내가 수계를 내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다. 저가 지금 한 얘기가 수계 거의 다예요. 다. 좀 보면서 개인적으로 야 이런 문제를 어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마찰 손실 계산 방법이 달라요. 왜? 미분무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말하면 섞어요. 섞어. 그래서 우리가 하진을 못 쓰고 뭘 쓴다? 달치를 쓰고. 두 번째, 얘는 정확한 압력을 해. 정확한 압력. 왜? 압력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압을 고려해야 돼요. 뭐 책에 있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뭐 쭉 썼는데 누가 되든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뭐 시험 이거 푸신 분 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응? 풀었어요?
아, 무디도 뭐 쓰면 좋은데 일단은 예. 설명 들은 거 내가 비슷하게 썼어. 불안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일단은 저는 이것보다는 이제 동합을 왜 무시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동합을 왜 무시해도 되는지. 예. 지금 이거죠.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수원의 양이 증가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리계산 시 동합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시오. 그럼 맨 처음 시작이 뭐예요? 답안지 쓸 때. 맨 처음 할 얘기가 뭐예요? 수방출사는 이제 문제가 크게 암기 문제와 이해 문제로 가는데 얘는 이제 암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해하는데 맨 처음 시작이 뭐예요? 수리 계산의 목적이 뭐다? 수원 계산이다. 수리 계산은 뭐예요? 각각에 나오는 헤드를 다 각각의 헤드에 나오는 물량을 다 계산해가지고 걔를 더한 게 뭐예요? 펌프 용량이고 거기다가 시간 곱한 게 수원이에요, 그렇죠? 즉 내가 그러면은 각각의 헤드에서 나오는 그 물량을 계산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합니까? 뭐 K값은 일정하다면은 거기에 압력이죠, 압력. 근데 그 압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압이 있고 정압이 있어요. 정확한 압력은 뭐다? 정압이에요. 근데 전압이 더 크겠죠. 내가 동압을 고려한다는 얘기는요, 동압을 내가 뺀다는 얘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동압을 뺀다. 그러니까 동압을 내가 계산 안 한 게 더 물량이 더 많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저는 이게 좀 나올 줄 알았더니 아예 그냥 한 몇 단계 업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예. 한 5년 뒤에 나올 문제가 한번 봐주시고 5번 문제는 이건 좀 관리사 문제인데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화재 안전 기준 보통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을 보통 많이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좀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 전 개인적으로 외우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업 중에는 외우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하나를 외운다면은 저는 이거 제어반 기능을 좀 외우더라.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네, 제어반. 두 번째가 기동장치 두 가지. 나머지는 이제 옵션. 그건 보통 이제 관리사 공부 하셨던 분들은 외우라고 하는데 좀 관리사 공부 안 했던 분들은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화재는 기준인 거죠. 근데 제어반은 좀 외워두세요. 제어반은 의외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시면은 뭐 이제 그 감시 제어반과 동료 제어반에 분리해야 되는데 모을 수 있는 경우 네 가지.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예요? 전용실 설치의 예외는 몇 가지? 5가지. 그렇죠. 거기 잠깐 몇 페이지냐? 31페이지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구분해 설치하는 게 예외는 4가지. 그렇죠. 작은 경우 내연 고가 가압이고 전용실 설치의 예외는 뭐예요? 5가지. 예. 관리사 시험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한번 다 봐주시고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 6번 문제는 이게 보시면은 일단은 이게 핵심이죠. 55층. 예, 55층. 55층 이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수직 배관이 2개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예. 뭐 그런 거 봐주시는데 그다음에 별도의 예비 펌프를 설치하고 펌프는 무조건 전용이에요. 뭐 그런 얘기들. 근데 딱 보시면은 이제 연결 송수가 당연히 우리가 지금 70m 이상이면은 펌프 놓죠. 가압송 장치. 근데 펌프를 어떻게 연결을 이게 지금 그 연결 송수가 펌프인데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펌프 2차 측으로. 즉 어떤 연결이에요? 펌프의 직렬. 우리가 펌프를 직렬로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펌프가 있고 펌프가 2개예요. 가장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예요? 요 놈이 800rpm이고 얘가 500rpm이면은 안 돼, 그렇죠? 예. 얘가 더 용량이 커야 돼.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혹시 이게 안 돼도 이게 지금 여기도 화재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안 되더라도 얘가 할 때에서 뭐가 필요하다? 예, 바이패스, 그렇죠? 직렬할 때. 사실 시험장에서 좀 기억나긴 좀 어렵죠, 그렇죠? 참 이게 근데 일단 거기 그림 보시면서 이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밸브가 빠진다 바이패스가 있고, 예, 여기 바이패스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펌프
2차 측어 직렬 좀 그런 언급 좀 해주시면은 실제 1차 측을 더 크게 하나요? 똑같이 하나요? 만약에 만약에 이러면 이제 뭐가 발생을 한다? 캐비테이션. 캡스 맞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소방차의 용량이 얼마가 되는지 저도 확인을 못했네. 어떤 소방차 용량이 이렇게 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소방차를 한 번도 물을 안 뿌려 용량이 어떤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가압송수 장치할 때는 펌프에 2차 측으로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시고 이 문제는 이거 좀 일단 맨 처음 그러니까 지금 3교시 1번 문제거든요. 일단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우리가 유체에서 정상 상태라는 게 있고 비정상 상태 우리가 그런 용어 있죠. 영어로 스테디 언스테디. 저희가 뭐죠? 정상과 비정상. 이게 좀 한글에서 좀 이상한데 스테디 언스테디. 저희가 뭐죠?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소방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지금 뭡니까? 정상 상태, 스테디 파이어 그러는데 우리가 환기 지병이 어떤 화재예요? 스테디 파이어입니다. 그렇죠? 어떤 정상 상태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정상 상태가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연료 지병인데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쭉 가는 모양이 있어. 풀파이어 화재. 풀파이어 화재는 일단은 꽉 차면은 그다음부터는 열방출률이 처음에 화재가 나서 점점 이제 커지다가 이제 꽉 차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때는 열 방출률은 안 변하죠. 얘도 뭐예요? 정상 상태. 이 문제를 보시면요. 두 개 나눠야 돼. 일단 환기 지배형 화재의 열 방출률과 그러면 이쪽 이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측면에서 풀파이어. 환기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풀파이어. 그렇게 보시면 돼. 보통 우리가 그 스테디 파이어 우리는 하도 이제 그 환기 지배형 화재가 이것만 알고 있는데 풀파이어도 화재가 이렇게 커지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열 방출률은 계속 일정하죠. 계속 일정해요. 왜? 분해되는 양이 똑같으니까. 일단 그걸 좀 봐주시고. 그래서 일단 먼저 얘 먼저 볼게요. 얘 환기 지배형 화재에서의 에너지 방출률. 열 방출률 보통 우리가 HR라고 쓰는데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수치예요, 그렇죠? 가장 우리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뭘 구합니까? 연소 속도랑 연소 속도 저희가 뭐예요? 소방 공부하면서 너무 좀 이렇게 정의를 너무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연소 속도 저희가 뭐예요? 시간당 연소되는 양. 영어는 뭐예요? 버닝 레이트예요. 레이트는 뭐예요? 퍼 세크 시간당. 버닝이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시간당 타는 양인데 뭐죠? 킬로그램. 킬로그램이에요. 그렇죠? 시간당 타는 양. 그래서 결국은 연소 속도 곱하기 우리가 델타 HC 하면 돼. 시간당 1km 타는데 1km당 연소이 얼마다? 그러면 당연히 Q가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소방은 일단 연소가 딱 발생하면은 두 가지죠. 환기지배형, 연료지배형. 자, 연속도를 이제 다시 얘를 이제 구분을 이제 합니다. 연소지배형은 M은 연료지배형 화재에서의 연속도는 L분의 Q. 환기지배형은 자꾸 이제 0.5 A 루트 H라고 쓰시는데 일단 얘 지금 단위가 뭐예요? kg/s. 얘는 지금 뭡니까? 단위 시간당 이 유입되는 공기량이에요. 얘하고 연속도하고 관계가 있나요? 관계없. 연속도는 저희가 뭐라고요? 시간당 연소되는 가연물 양이에요. 가연물 양.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공기
목재 1kg, 그러니까 목재 기준, 목재 1kg이 타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량이 약 얼마다? 목재 1kg이 연석에서 필요한 공기량이 약 얼마다? 약 5.7kg입니다. 5.7kg. 조사를 해봤더니 목재 1kg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량이 약 이 정도래요. 자, 지금 얘가 지금 뭡니까? 즉 공기가 가물보다 몇 배 더 필요하다? 약 5.7배 더 필요하다. 지금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 공기량이면은 지금 그러면 연소되는 양은 얘를 갖다가 뭘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얼마? 0.09 A 루트 H. 얘가 뭐예요? 0.09 A 루트 H가. 얘가 이거죠, 연속도. 얘도 지금 단위가 킬로그램 퍼 세컨드인데 얘는 이게 뭐예요? 이 위에 0.5 A 루트 H는 얘는 이제 공기량이고 얘는 지금 뭐예요? 가열물량, 가열물량. 여기다가 60 곱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위가 뭐죠? 킬로그램 퍼 분. 얘는 지금 뭐예요? 얘가 뭐죠? 연속도 5.5 A 루트 H. 어떻게 나왔다? 공기량 0.5 A 루트 H인데 해봤더니 목재 1kg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래. 그럼 얘로 나눈 게 이게 뭐죠? 시간 초당 연소되는 양. 그럼 얘는 뭐예요? 분당. 그러면은 환기 지병할 때는 결론적으로 0.09 A 루트 H. 그렇죠. 여기다가 곱하기 델타 HC 하면 얘가 지금 뭡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뭐죠? 열방출률. 그런데 연료 지병을 우리 이렇게 구하는데 우리 환기 지병을 우리가 이렇게 안 구해요. 그렇죠? 안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환기 지병은요 0.09 A 루트 H 이렇게 안 구해.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손투의 사람이 연구를 해봤더니 공기 1kg이 연소에 참여했더니 약 얼마가 나오더라? 그 에너지가 3,000kJ. 이렇게 연구했더니 공기 1kg이 연소에 참여했더니 약 나오는 게 3,000kJ이 나온대. 지금 뉴턴 공기량이 지금 얼마예요? 뉴턴 공기량 0.5 A 루트 H. 그러면 이제 나오는 열방출률은 두 개 곱하면 돼. 이건 얼마야? 1,500 A 루트 H. 단위는 킬로와트. 이런 거 전부 다 아시는 거예요. 1,500 A 루트 H. 우리 그 플래시 오버 보면요, 그 바브라스 그 이름이 좀 어려운 사람이 바브라스카 어떤 혹시 이런 식 혹시 한번 보신 적이 있죠? 얘가 지금 어디서 나온 식이에요? 우리가 체성기 화재가 온도가 약 몇 도죠? 보통 1,100에서 한 1,200도 그 정도 봐요, 그렇죠? 플래시 오버가 몇 도예요? 약 500에서 600도. 즉 체성기 뭐예요? 체성기 약 반. 그래서 얘를 반으로 나눈 게 이거죠. 킬로시 A 루트 H. 식은 한번 또 보시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 식 처음 보시면요. 아직 공부량이 조금 모자란 거예요. 그렇죠? 자, 연속도는요.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목적은 뭐예요? 열방출 구하는데. 우리 소방은 특이한 게 연소를 딱 보면요. 일단은 봐야 돼요. 이게 연료 지배형인지 환기 지배형인지. 왜? 우리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모자란 거. 모자란 거. 그래서 연료 지병할 때는 간단해. 우리가 아는 식. 근데 환기 지병할 때는 원래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얘보다 더 쉬운 게 뭐다? 공기 1kg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입된 공기량이 요거니까 이게 뭐죠? 열방출률. 자, 뭐 얘만 좀 이해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쉬워요. 자, 일단 이까지는 열방출률 어떻게 구합니까? 1,500 A 루트 H에 1 곱하기 2. 그럼 A가 얼마예요? A는 면적이니까 2고 H는 2. 또 그냥 계산하면 나오겠죠. 얼마인가?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그러니까 아까 L분의 Q에서 L분의 Q에서
이 Q가 아까 뭡니까? 그 스테판 여기 있네, 그렇죠? 여기다 넣어가지고 온도가 800도씨니까 그냥 800 넣는 게 아니라 얼마 넣습니까? 그러니까 1800 더하기 273에 3승 시그마 넣어가지고 나온 게 얘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뭐죠? 기화열이니까 얘로 지금 나눠야죠. 얘로 지금 나누고. 그럼 곱하기 얼마? 면적 12. 여기 뭐 입술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만약에 복사 분율이 뭐 0.3이다 또는 뭐 0.7이다 그러면은 이제 0.7 곱해주면 되고. 이게 보시면은 연료와 연료고 얘는 뭐예요? 가연물 기화열. 얘는 지금 사용을 안 했어요. 원래 얘는 어디다 씁니까? 원래는 가연물 얘는 얘는 필요 없다. 얘는 이제 필요가 없죠. 예. 왜? 이때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환기지변 화재에서는 얼마나 많이 분해되냐는 중요하지가 않죠. 왜? 환기지변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환기지변은 들어오는 공기 양이면 끝나 양. 그래서 얘가 한 덩어리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연료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교재는 지금 3으로 계산했는데 저는 3이 아니라 저는 2 같거든요. 2. 예. 요즘 얘도 지금 기화열, 얘도 기화열인데 예, 볼 때는 얘 지금 두 개를 좀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두 개. 상태가 두 개. 그러니까 이걸 먼저 좀 알려면은 우리가 어떤 정상 상태가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인 환기지변 화재가 있고 두 번째는 풀파이어. 한번 사실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보통 시험 보실 때 이런 문제는 맨 처음에 잡는 게 이걸 일본어로 푸시면은 그건 좀 시험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시험을 이제 처음 보신 분들 이런 문제는 이제 맨 끝에 일단 3개 풀어 놓고 또 계산 문제를 좀 풀다가 안 되면 빨리 바꿔서 문제 쓰고요. 조금 끄적끄적 거려도 점수를 기본적으로 일단 좀 쓰면요. 한 10점은 줘. 한 10점은. 그렇죠. 근데 계산 문제는 참타면 몇 점이에요? 빵점. 기본적으로 일단 쓰면요. 일단 뭐 문제 쓰고 좀 우리가 대충 막 좀만 쓰면은 얘는 줘요. 10점은. 왜? 무슨 값? 볼펜 값. 볼펜 값.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때 일본을 푸시면요. 좀 곤란해. 좀 이렇게 좀 일본을 풀었죠. 불안해. 시험 문제를 지금 봤는데요. 일단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꾸 좀 어떤 문제를 보실 때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를 왜? 두 번째는 이게 뭐예요? 대책. 소방에서 그러니까 1교시는 관계없는데 2, 3, 4는요. 왜와 대책이 빠진 답안지는 그냥 남들과 똑같다. 그 뜻은 뭐예요? 시험을 다시 볼 수도 있다. 계속 보세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두 번째는 대책 안 물어봤다고 자꾸 대책을 빼먹으시는데요.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지금 하는 목적이 뭐예요? 대책 세우는 거였죠. 그런데 답안지에 대책이 없다. 안고 없는 집. 근데 물론 이제 시험장에 가면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써야지. 왜? 그래야만 남들보다 그러니까 그렇죠. 남들과 똑같이 근데 그렇다고 막 너무 어려운 식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 어려운 식은요. 일단은 외우기가 근데 그냥 대체 그러면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 한 줄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답안지 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뭐 질문 없으시면은 이걸로 지금 그러니까
저는 얘는 좀 그냥 저 뭐라고 봐요. 그냥 이렇게 뺑기. 왜 환기지 집의 화재는 기와 열이 필요가 지금은 얘가 지금 얘하고 얘는 지금 같이 왜 연료니까. 예, 연료니까. 얘는 뺑기라고 봐요. 왜냐면 환기 집의 화재는 분해되는 양은 의미가 없어요. 예, 분해되는 양은. 예, 분해되는 양. 저는 그렇게 봐. 아, 분해되는 양은 의미가 없다. 물론 이제 이 문제를 내신 분의 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까. 예. 물론 저 말이 지금 이거 좀 찍고 있구나. 뭐 꼭 답은 아니겠지만은 일단 저 생각은 그래요. 예, 저 생각은 문제를 보면서 저도 처음에 문제가 상당히 좀 이상하다. 문제가 이상한데 가만히 봤더니 일단은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환기 지배용 화재를 하나 물어봤고 환기 지배용 화재, 건축물 화재에서 또 한 가지는 풀파이어. 풀파이어도 어떤 화재다 계속 일정해 그렇죠. 일정해 화재가 크면. 그래서 10m라는 것도 이렇게 준 것 같고. 일단 저는 봤을 때는 그냥 12 조금 있죠. 예. 그러니까 글쎄 어떤 뭐 이제 답은 이제 아마 그 이제 채점 해보면 이제 알겠죠. 예. 점수 받아보면 아마 아실 텐데 일단 저 생각이었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없으시면은 없으시겠죠? 예. 예. 장시간 너무 좀 시간이 좀 오버되는데 예. 좀 쉬었다가 이제 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